땡동 100점이 예약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몇 시간 100점 예약 문자가 발송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늘 이렇게 행복한 점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준 선생님입니다. 이번 특강은요, 100점을 예약하는 기초 갈래 특강인데요. 우리가 갈래라고 하면은 너희들도 잘 알고 있는, 맞아요, 대표적인 시와 소설부터 시작을 하죠. 그러면 오늘 첫 시간 시의 갈래에서는 우리 100점을 예약하기 위해서 어떤 유형을 정복해야 가능할까요? 네, 바로 시 유형 중에 첫 번째 개념입니다. 운율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운율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뭘까? 띵동. 네, 맞아요. 운율 형성 요소입니다. 운율 형성 요소가 나오는 부분은 시험 문제에 언제나 출제가 되는데 이렇게 나오죠. 언제나 뜨는 문제, 네, 시험 문제 공개할게요. 100% 기출 족보. 이 시에서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맞아. 선택지에 맨날 나오는 애들이 몇 음보가 반복됐네. 같은 시어나 식구, 시행이 반복됐네.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이네. 처음과 끝에 같은 연의 반복이네. 같은 위치에 일정한 음의 이거 정말 많이 나오는, 선생님, 저 왜 학교 시험지 진짜 갖다가 여기다 놓으신 거? 맞아요. 어느 학교라고 얘기는 내가 안 하겠지만 학교 시험지 그대로 기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 우리 풀기 위해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개념부터 확인해 볼까요? 자, 100% 기출 개념. 이 시에서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운율이라는 것은 뭐예요? 맞아요. 운율은요, 시에서 느껴지는 리듬, 가락. 이 가락과 리듬,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리듬, 가락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흥얼거려지고요. 자꾸 맴도는 것 같아요. 어깨춤을 출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을 바로 음악성이라고 하죠. 시에서 운율은 바로 음악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음악성이 생기느냐?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를 잘 보고 내가 자꾸 흥얼거리고 자꾸 우리 중독성 있다고 하잖아. 야, 나 요즘에 자꾸 그 노래 입가에 맴돌고 있잖아. 중독성 짱이지 않냐? 이런 노래 한번 공통점 찾아보세요. 그러면 정말 강력한 반복되는 구절이 있다? 맞아. 바로 시에서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가 바로 반복입니다. 이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 반복을 절대 잊으셔서는 안 돼요. 그러면 아무거나 반복되면 되나? 무엇이 반복되어야 운율이 형성되는지 그걸 익히셔야죠. 그게 바로 운율 형성하는 요소가 됩니다. 자, 첫 번째. 몇 음보의 반복.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 선택지에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음보가 뭔지 알아야 이런 문제 풀 수 있을 거 아니야? 자, 음보라는 건 시를 읽을 때 비슷한 길이로 끊어 읽는 단위예요. 끊어 읽기의 단위입니다. 끊어 읽기의 단위.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띄어쓰기 단위 아니에요? 이거 글자 수랑 비슷한, 아니에요. 띄어쓰기랑 전혀 상관없어. 물론 일치할 때도 있어요. 우연히. 하지만 띄어쓰기랑 생각하지 마세요. 한 번씩 끊어 읽는 호흡입니다. 호흡. 아셨죠? 끊어 읽기는 띄어쓰기의 단위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시행의 맨 끝부분을 표시하는 거 생략할게요. 그러면 한행을 몇 번씩 끊어 읽어서 4번씩 그 사음보예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엄마야 누나야 각변 살자. 3번 끊어 읽었거든요. 3은 뭐예요? 이 경우에는 띄어쓰기와 일치하지만 이 경우에는 띄어쓰기는 4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일치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끊어 읽기가 바로 음보예요. 끊어 읽기. 아셨죠? 지금 시험 문제 선택지에 4음보의 반복, 3음보의 반복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만 맞아요. 3음보나 4음보가 제일 많이 나와요. 대부분. 알겠죠? 4음보. 시조에서는 주로 4음보 나오고요. 민요 같은 경우는 3음보가 많습니다. 아셨죠? 힌트예요. 2번. 같은 시어 식구나 시행해보면 진짜 많이 읽었다. 그쵸? 많이 봤어. 근데 막상 시어가 뭐냐, 식구가 뭐냐 정확하게 얘기해보라 그러면 살짝 고개를 숙입니다. 자신감이 없다는 뜻이겠죠? 근데 시어라는 건요, 앞으로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시에 쓰인 단어예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9는 맞아요. 19절이에요. 9절이 뭐야? 한 토막의 말이나 글이에요. 전체 중에 하나의 토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행이다. 시 한 줄 한 줄을 시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그 대신 시조 같은 경우는 한 줄 한 줄을 장이라고 하지, 장. 초장, 중장, 종장. 그치? 한 줄 한 줄을 일반적인 자유시에서는 행이라고 하고 시조에서는 장이라고 하지. 그것만 구분해서 알고 계시면 되잖아요. 자, 앞강물, 뒷강물,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이렇게 시원한 19절의 반복, 운율 형성 요소 맞습니다. 또 이것도 진짜 많이 나온다.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이에요. 벚꽃 지는 걸 보니 푸른 소리 좋아. 푸른 소리 좋아하다 보니 벚꽃마저 좋아. 보니 좋아, 보니 좋아. 뭐뭐 하다 보니 뭐뭐 좋아. 뭐뭐 하다 보니 뭐뭐 좋아. 네, 비슷한 문장 구조라고 말할 수 있죠? 네, 운율 형성 요소입니다. 처음과 끝에 같은 연이 반복되어도요, 운율 형성 요소예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들에는 반짝이는 이러다 끝 없겠죠. 이렇게 노래를 막 부르는데 마지막에 또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똑같이 끝나? 뭐야? 뭐 이거 되게 쉽게 쓰네. 처음하고 끝하고 똑같이 재탕하면 이거 뭐야? 이게 아니라 네, 이렇게 처음과 끝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되게 많은 효과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 그림을 그릴 건데요. 우리 햄버거 있잖아요. 빵이 이렇게 앞뒤로 두툼하게 있죠. 가운데 고기가 막 빵에서 튀어나올 것 같고요. 여기 양상추, 토마토, 치즈 막 튀어나올 것 같은데 앞뒤에 빵이 이렇게 단단하게 누르고 여기다 딱 하나 꽂아주면 절대 안에 있는 내용물이 빠지지 않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구조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그리고 똑같은 부분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운율도 형성하고요. 또 한 번 더 얘기하니까 의미도 강조되고요. 시가 끝났는데 끝나지 않은 것 같은 아직도 내 맘속에는 엄마 누나의 강변 살자가 있어. 네, 맞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네, 여운이라고 합니다. 여운도 형성됩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부분에 같은 연이 반복되는 것을요, 수미상관이라고 해요. 수미상관의 효과를 이렇게 정리해 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 같은 위치에 일정한 음이 반복돼도 운율을 형성해요.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네, 이 중에서 예를 들어 맨 끝부분에 같은 음이 반복된다. 그럼 달의 각자 써서 가군이라고 하는데요. 가군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뭐루 이런 게 이제 가군이에요. 가군. 그러니까 또 시행의 맨 처음 부분에 같은 음이 반복되면 두운, 중간이면 뭐 요운, 끝부분이면 가군. 용어도 뭐 살짝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같은 위치에 같은 음이 반복되어도 운율을 형성하니까 이런 것도 잘 보셔야죠. 찾아내셔야죠. 그쵸? 어때요? 실제 시험에 이제 나오면 적용할 수 있겠어요? 같이 해봐요. 자, 100% 기출 적용입니다. 네, 김영랑의 정말 아름다운 시죠.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내 마음 고요히 고운 봄길 위에 오늘 하루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 새학시 모를 떠오는 부끄럼같이 시의 가슴에 살포시 젖는 물결같이 보드려한 에메랄드 얇게 흐르는 실비단 하늘을 바라보고 싶다. 나 목소리 굉장히 예쁘게 하지 않았니? 맞아요. 이 시는 정말 밝고 순수하고 그런 마음으로 저기 봄 하늘을 바라보고 싶다라는 소망을 노래한 시입니다. 그런데 읽으면서 뭔가 우리 되게 운율 되게 많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운율 나올 때요. 김영랑의 돌담에 속삭인 햇발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운율의 최강자예요. 그만큼 많은 운율 형성 요소가 있다는 뜻이겠죠? 일단 밑줄근 단어들 한번 보실래요? 이제는 우리 전문 용어 쓸 수 있잖아요. 시어 보실래요? 돌담, 웃음, 샘물, 마음, 고운, 봄길, 하루, 하늘, 가슴, 물결, 에메랄드.
어머, 여기 보니까 리을, 미음, 니음 많이 보여. 얘는 랄랄랄랄랄라 혀 양끝으로 소리가 막 흘러간다고 해서 흐름소리라고 하고요. 얘네들은 보면은 코 막으면 나 네, 감기 걸린 소리 나서 콧소리입니다. 비음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흐름소리나 비음을 모두 다 더해서 울림소리라고 해요. 이러한 울림소리가 반복되어도 운율을 형성합니다. 거기다가 나 읽을 때 뭔가 끊어읽기 느껴지지 않았어요?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풀 아래에 웃음 짓는 샘물같이. 네, 아주 자연스럽게 대체로 이러한 삼음보도 보입니다. 또 뭐뭐에 뭐뭐하는 뭐뭐같이, 뭐뭐에 뭐뭐하는 뭐뭐같이. 문장 구조도 반복되고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같은 위치에 같은 반복도 보이잖아요. 우와. 그리고 연길이도 보면 그치. 뭐뭐 하고 싶다. 뭐뭐 하고 싶다. 와.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 같은 위치에 같은 구절의 반복도 보입니다. 네. 이렇게 반복의 요소가 많은데요. 우리 한번 문제 풀어볼까요? 실전이라고 생각하세요. 밑줄친 부분 내시어들 봤어요.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온율용소 요소는요. 울림소리가 사용됐다는 거였어요. 이 시의 음악성을 살리기 위한 시인의 생각. 이렇게 돌려서 말했지만 결국엔 얘들아 딱딱하게 물어보면 이 시의 운율 형성 요소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이거 아니겠어요? 그쵸? 운율 형성 요소가 바로 음악성을 살리기 위한 시인의 생각이죠. 되게 한번 부드럽게 한번 꽈어요. 그쵸, 문제를. 비슷한 위치에 같은 소리를 배치했죠. 울림소리도 들어간 말 많이 사용했죠. 두연의 문장 구조 비슷했죠. 각 행을 규칙적으로 끊어읽도록 삼음보 길이도 생각했죠. 하지만 소리나 모양을 흉내내는 말, 이거를 의성어, 의태어라고 하는데요. 합쳐서 음성 상징어라고 하는데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번이 정답이에요. 잘 볼 수 있겠죠? 잘했어요. 그럼 이런 문제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띵동 100점 만드는 비결입니다. 얘들아, 운율 형성 요소와 관련된 문제 나오잖아요. 뭐가 반복되는지 보세요. 무엇을 찾으시면 됩니다. 무엇이 반복되는지. 이제 두 번째입니다. 띵동. 운율의 종류. 시험 문제 보여드릴게요. 100% 기출 족보입니다. 가부터 많은 시 중에서 운율의 종류가 다른 하나 되게 많이 봤지. 그래서 가나다라는 자유시고 많은 시조야. 이런 경우 되게 많이 봤잖아요. 맞아요. 운율의 종류라는 개념부터 보셔야겠습니다. 자, 100% 기출 개념. 네, 운율의 종류가 다른 하나 고르시오 할 때 운율의 종류 알아야 되는데요. 외형률, 내재율이 있어요. 외형, 얘는 률이고 얘는 율이에요. 얘는 겉으로, 바깥, 외자잖아. 바깥에 요 형식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규칙성이 있습니다. 운율의 규칙성이요. 주로 시조나 민용. 주로 글자 수나 음보일 경우가 많아요.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4번씩 끊어 읽어서 4음보 글자 수가 3글자 4글자 반복 3, 4조 이렇게. 그래서 주로 시조의 운율이 외형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조가 형식이 정해진 정형시기 때문에 정형시의 운율이 바로 외형률입니다. 내재율은요. 겉으로 드러나잖아요. 안에 존재하는 운율입니다. 은근히 그냥 반복을 통해서. 그렇죠? 대부분의 자유시의 운율이 바로 내재율입니다. 그러면 먼저 시의 종류가 시조인지 자유시인지부터 파악하세요. 그럼 자유시면 내재율이고 시조이면 외형률이다. 외형률이면 뭐 음보는
몇 음보가 반복되고 있는지, 글자 수는 몇 글자가 반복되고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잖아요. 내재율 같은 경우는 무엇이 은근히 반복되는지 확인하시면 되잖아요. 네, 한번 적용해 볼까요? 100% 기출 적용입니다. 네, 오우가 윤산도의 작품이에요. 5명의 친구들에 대해서 노래한 작품인데요. 꽃은 무슨 일로 피면서 쉬지고 불은 어이하여 부르는 듯 누르나니 아마도 변치 않는 건 바위뿐인가 하노라. 네, 몇 음보입니까? 4음보입니다. 글자 수는요, 주로 3글자, 4글자나 4글자, 4글자의 반복이 많은데요. 2글자, 4글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한두 글자는 허용합니다. 이게 바로 시조의 운율입니다. 외형률. 자유시 한번 보세요. 새로운 길 윤동주, 언제나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인생의 길을 가겠다는 미래지향적인 시인데요. 운율만 봐주세요. 눈에 띄는 거 하나 있을 거예요.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얘들아, 집 앞에 우리 집 1층에 있는 편의점 가는 게 편하니, 아니면 길 건너서 그 길 신호등 하나 건너기 싫어서 아유 나 안 먹고 말아, 이런 적이 태반입니다. 뭔가를 넘고 걷는다는 건 힘든 일입니다. 시련을 건너고 넘어서 평화로운 세상으로 간다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요, 끝부분에 똑같이 있어요.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처음과 끝이 유사하거나 똑같이 배치되면 수미상관이라고 하고 효과도 미리 얘기했습니다. 그쵸. 운율을 형성하죠. 의미도 강조하죠. 여운도 주죠. 안정감도 주죠. 자유시입니다. 내재율입니다. 네, 가는 이렇게 5벗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고요. 나는 언제나 새로운 길을 가려고 다짐하는 마음을 고백한 시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만나고 다음에 다시는 안 만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시 아니고 계속 보게 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오늘은 운율을 가지고 봤다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모습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가 무엇을 중심으로 보느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하는 것까지 느끼면서 되게 시를 보는 새로운 눈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그 배경이 싹 생기는 거죠. 네, 1번입니다. 가와 나의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가는 오우가잖아요. 가는 시조니까 외형률, 그리고 4음보의 반복 맞죠? 나는 자유시, 윤동지 새로운 길이었는데 문장 구조의 반복, 그리고 내재율, 그 다음 겉으로 뚜렷하게 드러나는 내재율이라고 했잖아요. 자유시의 운율, 내재율입니다. 겉으로 뚜렷하게 드러나는 운율이 오히려 가였겠죠. 네, 음보에 따라 끈을기 할 수 있죠? 네, 끈을기 한번 해볼까요? 4음보입니다. 꽃은 무슨 일로 피면서 쉬지고 불은 어이하여 부르는 듯 누르나니 아마도 변치 않는 건 바위뿐인가 하노라. 은근히 주관식 문제 시조 끈을기 하라는 문제 되게 많이 나와요. 시조 나올 때마다 4음보 표시하는 거 항상 연습하세요. 시행의 끝부분을 생략해도 좋아요. 무조건 나옵니다. 네. 비결 알려드릴게요. 100점 만드는 비결. 운율의 종류 묻는 문제가 나오면요, 규칙성을 따져보세요. 운율이 규칙적인지 아닌지. 또 그 다음 단계로는요, 시가 자유시인지 시조인지 한번 봐주세요. 자유시면 내재율? 맞아. 시조이면 외형률. 잘하셨습니다. 서술량도 당연히 짚어드려야죠. 시험 문제요. 이 운율, 오늘 배운 개념 있잖아요. 운율 형성 요소하고 운율의 종류 중에서요. 시험 문제 서술량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알아요? 수미상관의 효과입니다. 나오기가 딱 좋지 않아요? 4가지나 되잖아요. 구조적 안정감, 운율 형성, 의미 강조, 여운 형성. 그러니까 2가지 이상 쓰시오, 3가지 이상 쓰시오. 점수 내고 시험 문제 서술량 내기 너무 좋은 거예요. 언제나 나옵니다. 대비 완벽하게 해주세요. 이제 처음과 끝에 같은 연을 배치하는 구성에 어떤 효과를 주는지 2가지 이상 서술하시오. 네, 수미상관에 대해서 설명을 풀어 썼어요. 수미상관의 효과를 쓰시오라고 해도 되는데 처음과 끝에 같은 연을 배치하는 구성에 어떤 효과를 주는지. 단, 이 시 운율의 종류를 반드시
당연히 자유시면은 내재율이 되고 시조이면 외형률이겠죠. 아이고 나왔네. 자유시니까 내재율이고요.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네, 수미상관 효가 써보겠습니다. 시 구성면에서 안정감 또는 구조적 안정감을 준다. 정답이고요.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는 내재율이다. 또 두 번 반복되고 있으니까 운율을 형성함과 동시에 의미를 강조하고요. 시 여운을 형성한다, 여운을 남긴다 모두 정답입니다. 수미상관의 효가 서술형 나올 때마다 잘 쓸 수 있겠죠? 그럼요. 네, 선생님은 오늘 100점을 만드는 개념 하나 마지막으로 바로 시의 유형 중에서 운율이다. 시 갈래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개념 오늘 운율 형성 요소와 운율의 종류 만나봤습니다. 새겨두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선생님은 땡동 100점 예약 문자 발송 가지고 오겠습니다. 선생님과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오늘 정말 잘하셨어요. 사랑해 얘들아.